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박상규의 직설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몹시 스산한 그런 금요일 밤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광수단, 즉 광역수사단의 책임자들을 국수본에 집결시켜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사기동대장, 또 마수대라고 경찰들끼리 부르는 이 마약범죄 수사대장까지 그 밖에 지휘관들을 소집했는데요. 2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고 실현 가능성 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의 수사관을 동원하라 이런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명시된 동원 대상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총경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또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여러 번 나오지만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경감, 이 사람은 현직인데도 자꾸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 시나리오를 떠버리는 아주 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MBC 라디오 꼭 나가면 MBC 라디오에 나갑니다. 왜 그러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출연해서 헬기, 특수차 동원을 해야 된다. 기동대를 투입하고 버스를 줄줄이 들여보내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장기전에 소위 인해전술까지 펼쳐야 된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작전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온갖 체포 시나리오 중에서도 오늘은 또 특별히 이 류삼영 씨가 이 민관기 경감하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경악스럽고 또 참담하고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뭐냐면 이 류삼영 씨가 민관기 경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무한정 유효하다. 집행 시점은 2, 3주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는지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체포영장이 비공개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상식 이 사람 부산경찰청장 지낸 경찰 출신인데 자기가 경찰과 당 민주당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떠버렸고, 또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이 주말경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지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좌파 성향의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런 정치인들이나 민관기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대체 어떻게 현직 경찰관이 간부가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 나와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엄연히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적군이나 무슨 적의 무슨 대단한 중요한 수장을
체포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상식 의원의 메신저 역할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것이다. 이게 내통이 아니라고 민주당에서는 펄쩍 뛰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이런 정황들을 조합했을 때 이게 내통이 아니면 뭐가 내통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류사명 씨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포작전에 있어 심리전과 전략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대상자의 위치와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체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핵심적 요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현직 경감 민관기라는 사람 한술 더 뜹니다. 현재 작전 준비가 약 80% 완료된 상태로 보인다. 이 사람 청주 흥덕경찰서의 경감이에요. 그런데 뭐 80%가 완성됐다는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무슨 국수본의 주요 고위 간부가 아니면 공수처에 무슨 뭐 자기가 뭐 지휘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현직 경감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류사명은 그래도 뭐 정치인이랍시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체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국격이 있으니까 뭐 수갑까지는 안 채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뭐가 뭐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말했는데 이 민관기란 사람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대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압스러웠어요. 자, 이런 무도하고 황당한 그 소위 방송에서의 어떤 대담, 뭐 젊은 사람들 말로 티키타카를 제가 들으면서 정치 경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뭐 정치 교수, 폴리페서는 들어봤어도 정말 정치에 쩌든 경찰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참 분노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일촉즉발의 와중에요. 최근 우파의 영웅으로 떠오른 우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사표를 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지금 조사를 당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에 비서관을 통해서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사표를 박종준 처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준 씨의 이 박 처장의 신분이 전직 처장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박종준 전 처장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준 전 처장의 권한은 김성훈 경호 차장에게 지금 이양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갖 데 다 지금 대행천지예요. 권한대행부터 뭐 직무대행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뭐 매 입만 열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 민생경제를 물론 이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맨 뭐 이게 모든 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뭐 내란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달 이상 지속된 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이 걸핏하면 탄핵, 뭐 걸핏하면 무슨 체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갖 대행들로 정부를 지금 거의 무력화시키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마저도 직무대행 체제가 지금 된 겁니다. 닷새 전에 발표됐던
박종준 경호처장, 그때는 현직 경호처장이었죠. 비장한 영상 입장문 5분이나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제 첫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종준 처장을 취재원과 기자로서 안 지로 지금 그 60이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아주 친하게 그 친구의 내면을 좀 안다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전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그 충격과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아주 떳떳한 처신을 했죠. 그래서 박종준 전 처장이 과연 왜 이 시점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일까? 저는 무엇보다 경호처 부하들에게 더 이상은 곤혹스러운 부담을 더 지우지 않겠다. 이런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단호한 결단이 돋보인다. 저는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합니다. 또 경호처의 존재 가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이라고 입장문에서도 말했던 그 박종준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이 수사기관의 체포집행의 어떤 광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나가서 내가 받겠다. 또 다른 조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 하지만 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법적인 논란이 많은 불법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불법이라고까지는 보지 않고 다만 이런 논란이 많은 법적인 논란이 많은 서울 서부지법 그 영장은 제가 그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게 일단 대통령을 체포하고 보자.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자.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기관이 지금 거의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미쳐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모시던 윤 대통령에게 이런 그 쏠리는 모든 체포 집행의 어떤 이런 광풍을 좀 누그러뜨리고 밸브로 말하자면 꽉 찬 그 가스를 좀 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결심한 박 처장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도 제가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사를 받던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표가 수리돼서 전직 경호처장이 된 이 박종준 씨 출석하면서 전국에 생중계된 TV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국가기관 간의 유혈 충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 공무원으로서 참 멋진 말입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그 지위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세계 그 6, 7위의 교역국이고 K 콘텐츠가 지금 세계에 알려진 그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 다스리는 무슨 공수처니 처장 임명장도 윤 대통령이 줬잖아요. 공수처장에게 오동훈 씨에게 경찰이 아무리 뭐 민주당에게 지금 가서 눕는다고 하지만 뭐 대부분은 안 그렇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약 수갑이 채워져서 그 민관기라는 그 현직 경찰이 뭐 원칙대로 해야 된다면서 수갑을 채워야 된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싶으십니까? 핵심은 내란이나 계엄, 특히 거기에 대한 수사, 조사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체포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역시 박 처장이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 생중계된 TV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으시고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다운 결연한 모습에 많은 시민들, 특히 보수 우파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오히려
허를 찔린 듯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해요. 법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처장, 안 온다면 강제로 끌어다 체포해다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본인이 나오니까, 그것도 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시한 내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조사를 하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인이 된 이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로 돌려가지고 구금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또 경찰이 박종준 전 처장을 무리해서 뭐 신병을 확보해서 구금하고 조사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 보수층의 이 반발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고, 한남동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 결집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지금 추진하고 당장 토요일인 내일, 혹은 뭐 무한정이라고 자기들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설 연휴까지 영장이 지금 그 시한이 돼 있다는 말이 이미 단독 보도 등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또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집행에도 오늘 박종준 전 처장의 자진 출석으로 허를 찔린 경찰과 공수처가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찰 안에서 제가 보니까 대어가 잡힌 줄 알았더니 죽은 물고기였다. 뭐 물론 박종준 씨가 죽은 물고기는 결코 아니죠. 하지만 그런 자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들립니다. 박종준 전 처장 결코 죽은 물고기 아닙니다. 지리멸렬하기만 했던 보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준 전 처장에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에게 많은 응원,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의 직설 9번째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